존경하는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물 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그거다 알림 설정 이렇게 해야 되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 뭐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썸네일에서 제가 올린 대로 보훈부가 감사를 하고 또 재감사를 했는데요. 이에 따른 조치가 전혀 지금 보이질 않고 있어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 될런지 아니면 제가 직접 보훈부 장관을 면담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한번 내가 해야 될런지 지금 서울 용산까지 가기가 귀찮아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날씨도 덥고 이래서 좀 했는데 좀 날씨가 산산해지면 한번 우리 존경하는 강정혜 장관님과 이완 보훈부 차관 정말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우리 연평해전의 영웅 충무 무공 훈장까지 받으신 분인데 양쪽 다리에 총상을 입고 한쪽 다리를 절단하고 참 대령까지 현역으로서 복무를 하다가 차관이 되면서 대령으로 전역한 그런 잠깐 설명을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훌륭한 분인데 우리 그 강정혜 보훈부 장관도 그 아버지가 6.25 전쟁 때 그 충무 화랑무공 훈장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 충무 이렇게 대단히 무공 훈장 받으신 분들의 분의 그 따님과 또 무공 훈장 받은 본인과 이렇게 지금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전우들이나 이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우리 월남전 참전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없는 건지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이동풍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마이동풍이란 말이 그 우이독경하고 같은 말이죠. 말 위에 지나간 스치어가는 바람이나 우이독경 소 앞에서 뭐 그 우이 또 무슨 뭐 여러 가지더라고요. 대우탄금 대우탄금 소 앞에서 이게 뭐야 그 검은고 치는 그 가야금 치는 뭐 이런 소 앞에서 치면 되겠어요. 사람 앞에서 쳐야지. 여풍과이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 당헌정 치세에 그 이태백이 자신의 왕 친구에게 이제 이런 말도 썼다 이런 말도 있는데 대우탕금이다 뭐 이런 말들은 뭐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할 게 아니고 지금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이 월남전 참전자애가 얼마만큼 지금 이렇게 비리 천국 복마전 이거에 대해서 우리 보훈부가 과연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보훈부에서 관심 가지고 처리했다면 벌써 했는데 근데 이상해요. 체육회나 문화관광부 장관도 체육회 그 밑에 여러 가지 비리들이 많은데 보훈부장 그것도 처리도 무슨 배드민턴 협회, 축구 협회, 뭐 대한체육회 여러 가지 많은데도 하나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보훈부도 말이죠. 지금 그 누구야 그 광복회 이종찬 그 좌빨 이런 것도 지금 조치도 못하고 말이죠. 우리 그거는 조치를 좀 했더라고. 거기는 뭐 예산도 삭감하고 그러는데 우리 월참에도 말이죠. 뭐 하다못해 어떤 예산 삭감이라도 말이죠. 일단 하면서 압박을 가해야 되는데 압박을 전혀 가하는 게 안 보여요. 광복회는 압박을 가하는 게 보이는데 그래서 한번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보험 여기 월남전 3제 비리가
수없이 나오고 있는데도 그것이 그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만 오늘 또 오늘 아침 1호 신문에 1호 서울에 또 이게 나왔어요. 7탄인가 된다고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에, 에, 보이죠? 오늘 아침 1호 서울에 아침 오늘이 9월 10일이죠. 화요일 지금 오후 방송인데요. 여기는 아침에 9시 12분에 이 기사가 올라왔어요. 법무부 국가소송 변호사 수임 뒤 막대한 자문료 지급은 누가 하느냐. 보험부 관리감독 제기는 하나 변호사 보수 규정은 무시하고. 근데 변호사 보수 규정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베트남전 응웬티안단 손해배상 국가소송에 2심에 선임된 변호인들을 자문료를 보험부 산하 월남전 참전자회가 지급한 것과 관련해 보험부 관리감독 기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법무부에서 이게 지금 자문료 언급 없이 변호인을 소개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억지 변호사비요. 아무런 필요 없는 변호사를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왜 억지로 갖다 붙이느냐? 삥땅 치기에서 붙인 거 아니냐? 이건 당연하게 이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변호사가 필요 없다고 내가 그때도 방송을 여러 번 필요했는데도 이 변호사를 억지로 선임을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그 행사도 말이죠. 그 삥땅 치려고 행사하다가 전부 이제 요 지부장들도 이제 좀 지회장들도 말을 잘 안 듣는가 봐요. 마음대로 좀 안 되는가 봐. 그게 좀 무산돼 가고 있는 모양인데 행사는 하는 모양인데 뭐 또 국립묘지 장소가 뭐 나쁘다 하니까 또 나와서 참배만 하고 나와서 밖에서 한다. 이 뭐 엉망진창에 할 필요 없는 행사를 하고 말이죠. 이 다 삥땅 치기야. 근데 이것도 바로 삥땅 치는 거 대표적인 삥땅이에요, 이게. 이게 1호 서울 이장한 기자. 국가소송의 경우 대부분 법무부 소속 직원 및 검사, 공익, 법무관 등 이 대한민국의 수행자로서 소송에 임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소송이에요, 국가소송. 베트남 국민하고 베트남 국민이 한국에 대해서 소송했던 국가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국가소송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좌빨 단체에서 어떻게 지원해가지고 말이죠. 이게 억지로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다만 소송 내용에 따라 해당 사안이 관계부처 직원들과 함께 대응에 나설 수는 있다. 이런 관계 베트남전 당시 우리 국군의 학살 피해를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는 법무부와 함께 당시 파견 국군을 통제 지원 관리했던 국방부가 함께 소송에 응하고 있다. 법무부 국방부 하고 있는데 이 뭐 보험부는 말이죠. 이거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저는 전쟁하고는. 법무부와 함께 당시 파견국가를 통제 지원했던 이런 가운데 국가소송에 참여했는 변호인 선임 과정에서 국가보험부 산하단체가 비용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혹이 아니라 이거는 지급했어요. 했는데 이 변호사가 과연 거기 변호사 가서 선임해가지고 가서 변호를 했느냐, 이것이 또 문제야. 소송 당사자도 아닌 해당 단체가 변호사 자문료를 각 2,200만 원씩 총 6,2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히고 있어서다. 변호사를 3명이나 선임을 했다는데 이 변호사가 과연 가서 변호를 했느냐? 변호를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이 사람들. 법무부하고 국방부에서 하는데 보험부도 아니고 보험부도 아니고 월남전 참전자가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거냐고. 일반 민간 단체인데. 월남전 참전 회원 성금 국가소송 종결 시까지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2억 1천만 원을 걷어가지고 국가소송 대리인 3명에 각각 자문료 2천여 원을 전달했는데 6천, 아직도 1억 5천이 남아있어요, 이것도. 월남전 참전자는 국가보험부 산하의 공법단체다.
정부 기관이나 부처 소속 기관이 아니다. 이에 어떤 국가 소속에도 관여할 의무나 권리가 없다. 국가 소송 참여 자격이 없는 참전자가 베트남전 학살 피해를 주장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어떻게 얽히게 됐을까? 얽히게 된 게 아니라 스스로 막 그냥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참전자에 소속된 A씨는 우리 국군은 무려 10년, 월남선 8년 8개월이 10년이면 뭐 파병 과정에서 고엽제 피해를 비롯해 죽거나 다친 사람도 많았다며 라며 해상했다. 말 그대로 참전자에는 베트남 전쟁에서 파견돼 참전했던 일을 회원으로 한다. A씨는 목숨 걸고 우리도 그러면 여기 베트남에다가 뭐 가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 없어요. 그거 국가 간에 소송 받아주지 않아요. 개인은 안 받아주면 국가 간인데 베트남에서 한 것도 아니고 베트남 개인이 한 거를 받아줄 수가 없는 건데 받아준 거예요. 이거 누가 받아줬느냐? 이상한 놈들이 받아준 거예요. 주사파 변호사들, 주사파 판사들, 판검사들이. A씨는 목숨 걸고 파병을 다녀온 우리 입장에서 대한민국 1심에서 져버리니 나무 1심에 졌다는 게 자체가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이게 국가 소송을 말이죠. 받아줄 수 없는 걸 받아가지고, 이놈들이 웃기는 놈들 아니야. 판검사 놈들이 웃기는 놈들이야. 변호사들도 웃기는 놈들이고. 남의 일 같지 않더라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직접 나설 수 없는 일이기에 참전자가 변호인 선임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하고. 지난 국가소송 1심에서 대한민국이 패소하자 법무부와 국방부는 곧장 항소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때 참전자가 변호인 선임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이거 이하종 개인이 하겠다는 거지 누가 딴 사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이사회니 뭐 이런 거 다 이거 형식적이에요. 이 완전히 혼자만의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지난해 3월 법무부는 항소를 결정했고 참전자는 이때부터 자체적인 모금을 진행했다고. 모금하면 안 되는 거지. 모금한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모금을 많이 해야 삥땅을 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건수만 생기면 모금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이번에 행사도 15억 모금 하려다가 지금 5억 모금으로 내려가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지혜에서 100만원씩 내라, 100만원씩 낼 행편도 안 되고, 지혜에서 100만원씩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지혜에다가 지원을 해주거나 지부에 지원해주는 거 없이 자꾸 이렇게, 모금하고 삥땅 뜯으려고 한 이런 회장을 지금까지 놔놓은 게 이상해요. 참전자의 모금 목적은 국가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변호인 선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근데 이 변호인이 말이죠. 변호인이 가서 변호를 한마디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재판장에서 이 월참의 변호사를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참전자 18만 명 생전 회원들로부터 변호인 선임 비용 명목으로 모금을 시작했고 이렇게 모이던 약 2억 원. 수임은 법무부가 있는데 참전자회가 자문료를 지급했대. 법무부가 수임하는데 참전자회가 왜 자문료를 지급하냐고. 국가에서 하는 거를 왜 전우들 등골 빼가지고 지급하냐고. 이 말이 되는 얘기긴 하지만 법무부에 따르면 국가소송에는 외부 민간단체가 지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해도 변호사가 여기에 재판에 참여할 수 없어요. 이미 모금에 참여했던 회원들이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고 강진의 보훈부 장관과 이하종 월남전 참전자회 회장 앞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를 요약하면 베트남전 학살 피해를 주장하는 베트남인 응웬 띠엔 64세. 64세가 그 당시에 우리가 한 24살에 갔는데 우리하고 지금 64세면은 한 18년 차이 난단 말이지. 17년 타임이면 우리가 25살 때 갈 때 한 7살 지금 소송 피고는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수행자 법무부와 국방부가 나서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외부 민간 변호인 3명 선임 과정에서 보훈부 산하 참전자회가 변호인 비용을 지불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규명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내용 증명에 대해 강 장관은 참전자의 의혹에 대해 참전자가 직접 밝힐 것을 지시했다고 회신했다. 참전자가 직접 밝히는 것이 밝히지 않으니까 언제 연락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또 이 회장 측은 열람을 또 공개하겠다? 그 열람을 공개하라고 아예. 공개를 그냥 하면 되지. 우리 저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월남전 참전자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되지. 뭐 언제든 열람을 공개하겠다. 이게 에? 무슨 장난이냐고. 그냥 공개해. 에? 박종길 TV에 가가지고 저기 뭐 최기성이가 가서 공개하라고. 나한테는 할 필요 없어. 그걸 안 하려면 나한테는 말이지. 거기다 발표해. 직접 월참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이에 내용 증명을 보냈던 전직 참전자의 간부 B씨가 지난달 22일 서울시 강서구 월남전 참전자의 중앙회를 직접 찾아갔다. 중앙회 소속 관계자 A씨에게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으니 오시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B씨가 참전자의 중앙회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가소송대리인단에는 된 3인의 변호인에 대해 참전자가 약 2,200만원씩 6,600만원의 자문을 지급했다고 하지만 참전자의 소송 당사자도 아닌 상황에서 이들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데 의무는 여전하다. 소송 당사자도 아니고 변호사를 선임도 우리가 선임했지. 재판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이 말이 되는 얘기냐고. 말이야 나발이야 뭐야 개똥이야. 이런 개같은 좀 심한가? 법무부는 정해진 수임료 외에 큰 비용은 지급할 수 없고 민간단체와는 변호사 선임에 대한 논의는커녕 의견도 정치한 바 없다는 입장. 법무부는 전혀 관심도 없어. 다만 법무부는 보훈부가 국가소송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변호인이 있다며 소개를 해준 바 있다. 보훈부도 웃기는 놈이야. 국가소송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변호인이 있다며 소개를 국방부에 해. 이게 말이 봉투협력관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 그래서 내가 봉투협력관 감사관 아니면 또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게. 이게 공무원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 남 업무에 간섭하고 말이야. 자기 업무에. 이게 바로, 업무 간섭이고, 업무 방해고, 업무 방해 아니야. 이거 업무 방해로 고소고발 해야지. 내부 규정에 의거에 심사하고 절차에 맞춰 선임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자기들이 선임하는데 왜 이게 자꾸 필요 없다는데 왜 끼어들냐고. 왜 전원을 등쳐가지고 2억 1천만에 그가 6천만 원 하고 1억 5천만 원을 지금 보관하는 거 현찰로 있는지 통장도 까라고. 통장 정리해가 최근 통장으로 까라고 말이야. 어디다 썼는지 밝히고 1억 5천 또 삥땅 쳐가지고 빼먹었는지 밝히라 이거야. 이에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변호인 수임료가 민간 소송 대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참전자가 자문료를 지급했을 가능성도 보고 있다. 국가소송이라 하더라도 외부 변호인 선임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가소송 변호사 보수 규정을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민간소송 대비 수임료가 상대적으로 낮다. 그 수임료가 국가 수임료가 낮은 거는 국가에서 변호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왜 끼어드냐고. 용의원 뒷단에 3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 차라리 3천만 원이 손해배상 할 뿐은 낫지. 변호사비면 6,600만 원 우리가 왜 되냐고. 미친놈들 아니야. 변호사 보수규정 제3조 민사본항 사건에 대한 보수기준의 1조에 해당해 500만 원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3,300만 원이면은 3,300만 원짜리는 변호사비 500만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게. 자문료 규정도 있다. 다만 소송의 수행을 위해 전문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소송을 위한 자문료에 따라 일건당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에 지급할 수 있다. 근데 무슨 2,200만 원씩 그것도 세 사람이나 말이야. 그 웃기는 변호사. 그 변호사들을 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사기 변호 아니야 그거? 변호사들이 하기 두 사람들은 돈만 주면 무조건 받지. 그 사람들은 허가난 도둑놈이라고 우리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람들이니까 변호사 2억 2천만 원을 준다 이 사람들 안 받겠어? 공짜인데? 참전자의 변호인 각 1인에 2,200만 원 자문료를 기준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더욱이 법무부가 책임지고 있는 국가소송에 선임된 변호인으로서 자문을 받아야 하는 쪽은
참전자회가 아닌 법무부다. 자문은 법무부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 참전자회가 왜 자문을 받냐고. 자문 받아서 어디다 쓸 거냐고. 써먹지도 못해요. 결국 자문을 받아도 보험부에다가 가서 자문을 해줘야 되는데, 법무부에 자문을 해줘야 되는데, 법무부에다가 법무 자체에서 법무부가 대한민국 국가 법무부인데 거기에 법무부 장관이 있고, 법무부에 뭐 변호사보다도 똑똑한 사람들이 너덜너덜한데 거기다가 무슨 뭐 자문료를 지급하냐고. 미친놈들 아니야. 이게 정신 나간 놈들 아니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이거는 말이야 100% 뺑땅이야. 이거 뺑땅에 대한 조사를 해야지. 뭐 이 자문료 필요 없어 이거. 결국 보험부 관리감독 기능에 의문이 제기된다. 보험부가 문제야. 보험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참전자의 모금액이 국가소송 변호인 수임 또는 자문료를 명목을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참나원. 이 보험부가 이게 변호사 보수 규정을 확인하려면 누구라도 변호사를 수임한 자가 자문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응? 참나원. B씨는 참전자의 전임 간부 및 일부 회원은 정상적으로 지급됐다는 가정하에 남은 비용이라도 회원들에게 달려주기 바란다는 요청했지만 예장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면서 소송 비용에 우리하고 재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조성된 회원들에게 성금은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잔금 처리 문제는 재판 종결 이후에 결정할 사안이라고. 이런 무책임한 놈이네 진짜. 이건 법무부도 모르는 재판 지원 비용, 재판이 종결되게 상환할 수밖에 없다는 참전자의 답변대로라면 과연 누구를 위한 어떤 비용이 저질되고 있는 것일까? 지난 4월까지 감사를 이어가고 있는 보험부의 감사 결과에 더 의문이. 보험부 감사 결과, 감사 끝났으면 감사 결과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래서 내가 이 보험부 장관 다시 한번 봐서, 보험부 장관은 57년생이면은 우리보다 한 13살 작으니까 67, 거의 70 다 된 사람이야. 이렇게 70 나이도 지긋하고, 경력도 이렇게 서울대, 파리대학원, 참 책도 이렇게 책은 리더십의 조직 행정 팔로워십도 리더십이지 뭐. 팔로워십이나 리더십이나 다 같은 십인데 뭐. 생애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숙대 출신이구나. 파리 제1대학교 인적자원 경제학 박사를 하게 1998년에 숙명여대 교수로 선임되고 숙명여대 취업 경력. 아버지 강갑사는 6.25 전쟁에 참전해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화랑무공 훈장을 수원했다고 나와 있어. 내가 아까 화랑무공 수원했다 나와 있죠. 중앙대학교 소프트웨어 학부 명예고수. 이렇게 훌륭하신 장관이신데 어떻게 행정에 약한가? 왜 이렇게 감사하고 하기야 박민식이는 말이야 검사 출신이고 말이야 무슨 외교 외무고시 하고 별 똑똑한 사람도 그냥 갔으니까 그것도 아버지가 우리 월남전 참전 용사고 말이야 전사자고 말이지. 그런데도 그냥 박민식이도 있는데 강제 장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 근데 우리 법무부 차관이 말이죠. 이완 차관이 아주 또 훌륭하신 분이야. 76년생이니까 우리 딸보다도 어리고 우리 아들보다 한 두세 살 서너 많은데 막내 아들보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 이게 해사 54기인가 되더라고. 76년생이면은 우리보다 한 32년 늦으니까 48세 47세 48세 정말 내가 43세 소령으로 제대했지만은 44세 이 양반 보니까 훌륭한 해군 장교. 2002년도에 연평해 내려서 참전한 참순이
357 호정 부정장이었다. 이 사람도 아주 그 고생 엄청나게 회사 54기로 입학하여 훌륭한 사람이고, 나는 그 장관도 장관이고 차관도 차관이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박민식 장관도 못하고 간 거를 그분들이 할 수 있겠냐? 에? 박민식 장관보다 뭐 나은 거 있겠냐 싶을 정도로 좀 어떨 때는 회의감이 들어요. 아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우리가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말이라도 표현이라도 하고 근데 우리 말 못하고 표현 못하는 우리 전우들 정말 얼마나 갑갑하시겠어요. 전우들을 대신해서 제가 전우들의 심정을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하는데 전우들의 심정이 조금이라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전달이 잘 안 돼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우 여러분? 응? 이런 말이죠. 참 보훈부는 말이죠. 이게 감사 결과를 했으면 공개하고 또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이나 차관이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관심을 촉구하는 방법은 천상 보훈부 앞에 또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박수천 회장이 한번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 또 안영준 또 전 지부장도 만만치 않잖아요. 하고 이렇게 해서 두 사람 행동대장들이 좀 나서고 우리 또 정수성 대장이 뒤에서 좀 지원 좀 해주고 이렇게. 근데 정수성 대장이 말이죠. 나는 좀 섭섭한 것이 보훈부 장관 같은 사람 정수성 대장이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월남전 참전자회에 그래도 그 지준 정신적 지준대 하나에 육군 대장까지 하고 국회의원 2번이나 한 사람이면은 이런 사람이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해주고 이래야 훌륭하구나. 우리 좀 회장 좀 초대하자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뭐 별만 4개 달았다. 국회의원 2번 했다. 이래가지고 초대한다는 거는 뭔가 좀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 초대하기가 제가 존경하고 아주 존경하고 뭐 믿지만은 초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 뭐 계급 대장 달았다 해가 초대할 수 우리 전우들이 위해서 한 게 뭐있냐? 만약에 대장 출마했다. 그동안 우리 전우들이 한 게 뭐있냐 하면 뭐라 할 거야?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러면 이런 때 나서 가지고 장관도 좀 만나고, 우리 나하고 인터뷰도 좀 하고, 우리 박수천 회장이나 안영준 그 지부장하고 나하고 말이 한 4사람에서 이렇게 만나 가지고 같이 무슨 결성체도 좀 이렇게 그 하나 구축해 가지고 뭔가 조치를 좀 취하고 행동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국회 연락 장교를 말이지 그 당연히도 한 10년 이상 한 걸로 난 알고 있는데 국회하고도 좀 협력하고. 도대체 뭐야? 육군 대장이면 대장이지. 도대체 하는 일이 없잖아. 뭔가를 좀 하고 뭐 행동을 해야. 이런 때 안 나서면 언제 나서냐고. 전우들이 이렇게 안타깝고 이렇게 정말 갈구하고 있을 때 나타나서 혜성처럼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한번 해결하겠다. 응? 이렇게 나서야 될 때 안 나서는 사람 말이죠. 이런 사람은 앞으로 회장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병 출신이 회장해야 돼. 장군이라 해가지고 회장시키면 안 돼. 회장 되려면 이렇게 나섰어요. 그리고 정수성 장군을 초대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수성 장군은 자꾸 나가려면 못 나가게 막고 말이죠. 이러면 안 돼요. 나가게 하고 나갑시다 하고 이래 해야 그 옹호하는 세력들도 초대를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뒤쪽에 뒷골목 꼬마들 전쟁놀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나서야 돼. 당당하게 나서세요. 마이크 조금까지 다.